새해에도 속이 뻥 뚫리는 연애 상담 김지훈 간사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지훈 간사님, 새해 기분이 어떠세요? 네, 뭐 나이 하나 더 먹었고요. 네. 더 열심히 잘 살아야겠죠. 네. 제가 새해도 이렇게 목이 그냥. 네, 꽉 잠기셨네요. 네, 저한테 올무신 거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감사해요. 참, 네. 이제 올해 안 아프면 되니까. 네, 제가 목이 많이 메이는 관계로 김지훈 간사님, 제가 사연을 같이 서로 네네. 돌아가면서 네.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새해 기도 제목, 소망 있으세요? 새해요. 뭐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네. 네, 조금 더 아이를 맡기는 시간이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는 게 저희 현실적인 소망입니다. 좀 더 건강하고 네. 또 아이를 맡기는 시간이 더 자유로웠으면. 네. 정말 리얼하네요. 네. 우리 와우 CCM에도 타가소? 네, 그런 것 좀. 옆에 좀 네. 있으면은 너무 좋을 텐데. 네. 우리 김대일 국장님한테 보육교사 자격증이라도 좀 따라고 네, 할까 봐요. 네. 네. 훌륭한 여성 자원을 쓰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죠. 네. 올 한 해도 자유롭게 또 많은 곳에서 좋은 강의, 또 좋은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선택이라는 분, 안녕하세요, 텐니 감사님. 정말 막막하고 불안하고 절망스럽습니다. 간절히 결혼하고 싶은데, 정말 30대 후반이라는 점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위축되게 하고 자신이 없어지는데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고민입니다 하시면서 글 올려주셨어요. 이제 나이 한 살 먹는다는 게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고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연에 대해서는요. 제가 답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 애청자이신 깨고님께서 남성의 입장에서 맞아요. 굉장히 길 코멘트를 해주셨는데요. 참 제가 여성의 또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한계보다 남성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너무 공감이 되게 또 잘 써주셔가지고 제가 갱호님의 그것을 저의 답으로 저도 함께 이것을 동의하는 것으로 좀 남성분의 입장에서 들으면 조금 더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이분의 사연에 대해서 깽호님이 이런 답을 길게 남겨주셨어요. 댓글을 남겨도 될까 하고 고민하면서 30대 후반이라는 얘기에 저도 이제 후반으로 꺾여가는 나이라 독거노인이라는 말이 많이 공감이 가서 한마디 남겨봅니다. 30대 중반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후반으로 가는 문턱에서 보니 저도 참 답답하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일단 여성분이라면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여성스러운 면도 중요하죠. 제가 30대 남성인데요. 전부는 아니지만 저처럼 아직까지는 연하보다 연상이 더 마음에 가는 남자들이 있긴 합니다. 네. 그러니 좌절하지 마시고요. 자신감을 갖고 자신에게 좀 더 여성스러운 면을 찾아보시는 게 아니면 나이 들면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못했던 20대 중후반 시절의 모습을 다시 꺼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잘 모르시겠다면 남자들에게 좀 인기 있다고 생각되는 20대 중후반 여성분을 모델링 하셔서 그녀의 매력을 탐구, 내 걸로 만드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때 그 시절의 나의 매력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꺼내보시고 자신감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남자들이 보기에는요, 연상이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요, 대시하고 싶습니다.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자신감과 20대의 매력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남성분이라면요, 같은 남자로서 참 많이 답답합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도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데요. 일단 자신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첫째도 자신감, 둘째도 자신감, 셋째, 넷째, 10번째도 자신감입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남자들이 30대 후반에 잘 안 될 때는요. 이 여자 저 여자 자꾸 찔러대기보다는 한 여자에게 올인하는 것이 몇 번 찔러봐도 답이 안 나온다면요. 빨리 포기할 건 포기하고 새로운 여성분을 찾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왜 내가 연애가 잘 안 되는지 지난날 실패했던 경험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면밀한 원인 분석 파악을 해보시는 것도 다음 연애에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남성분들도 내 자신 꾸미기입니다. 먼저 누구 사랑하기보다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면적으로 외적으로 여성들이 분명히 싫어하는 스타일도 있는데 그걸 하고 있는 거는 아닌지 태도나 행동 등 자신을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게 코치 좀 받아보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업무에서나 교회에서나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업무에서나 회사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냥 눈에 띄지 않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지, 남들 눈에 띄게 뭔가 하고 있는 사람인지, 어디서든지 뭔가를 나서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성들을 한 번씩은 쳐다보게 되죠. 나이가 있어도 남성이니 여성보다는 조금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마음에 두고 있는 여성,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 한두 명 정도는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하신다면 나이가 대수일까요? 나이는 숫자일 뿐 우리 자신감을 가져요. 이상 몇 마디 적어본 깽호였습니다. 우리 깽호님 책을 쓰셔도 되겠어요. 네, 저희 깽호님이 참 너무 좋은 진짜. 예, 애청자로서 애청자에게 네. 너무 좋은 답변, 진솔한 답변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렇게 깽호님이 말씀하신 거 진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갱호님 이제 하산하셔도 될 거예요. 네. 그렇게 애청하시더니 네. 빠짐없이 네. 들으시더니 와 정말 네. 정말 훌륭하십니다. 네. 네. 갱호님 이제 조만간 누군가 만나서 올해 네. 좋은 소식 있기를 또 바랍니다. 네, 선생님 좋은 일 있으시기를 네. 바라고요. 네. 용기 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한 살 더 먹어서 더 위축되고 네. 와, 더 고민하고 네. 더 힘들어하는 분 벌써 기도원 갖다 내려오신 분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때 네. 마음 어렵죠. 네. 아, 갑자기 이 말이 생각나네요. 그 리더 언니한테. 네. 언니 올해도 또 못 만났는데 어떡하냐 하니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 세론이 언니 작년에도 그만했어. 벌써 몇 년째야 라고 하면서 리더 어깨가 더 처졌다고 해요. 그렇죠. 네, 벌써 몇 년째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많은 청춘 남녀들에게. 하지만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히 있죠. 하나님의 네. 인도하심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만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은 아닌데요. 그 인도하심을 잘 받기 위해서 우리들이 굉장히 심플한 선택을 하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심플한 선택. 좀 네, 구체적으로 너무 얘기하면 복잡하죠. 음. 너무나 무한한 경우의 수를 너무 한 사람을 두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굉장히 완벽한 사람은 없고 어떤 선택이든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건데 저는 요즘 그 많은 싱글 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드는 생각은 그 막막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배우자를 왜 주시지 않는가? 또 새해가 시작되면서 또 연말연시 보내시면서 많이 어려운 마음 가지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배우자를 짜자잔 하고 딱 주는 것, 어떤 그런 패턴의 인도하심만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그런 패턴만이 인도하심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여러 가지 칼날을 잘 좀 예민하게 좀 반응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돼요. 저는 좀 배우자를 인도함 받는 거에 있어서는 인도하심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좀 저에게 다가오냐면 우리가 이렇게 물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구할 때 보면 그 사람이 그 물에서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 구조대원에 달려있을 때 자기의 힘을 빼야 하잖아요. 자기의 막 팔다리를 허우적대면은 그 힘으로 계속 가라앉잖아요. 저는 배우자를 만나는 거에 있어서 오랜 시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어떤 이런 그림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안에 굉장히 저항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배우자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결혼 인도해 주시지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내적인 기준들이나 자기 안에 정서적인 연약함들이나 하여튼 누군가를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자기 안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자기 안에 내적인 저항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에 맡기기에는 우리에게 힘이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고요. 그 저항을 풀 때 하나님이 무트로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힘 빼라. 네. 네. 더 심플하게. 네, 조금은 심플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상형의 품격 네. 간사님의 강의가 생각나요. 네. 너무 우리가- 복잡하면 네. 힘들죠. 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형이 또 새해 목록 적잖아요. 리스트. 1번. 키가 몇 센치. 네. 그런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 저 1년이 지날수록 5cm씩 깎아야 돼요. 네, 1년이 지날수록 5cm씩 깎아야죠. 5cm씩 깎고. 네. 이상형 하나씩 지워나가는 네, 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네. 필요하군요. 네, 다가오는 사람을 좀 심플하게 선택하면 좋겠고요. 정말 주변에요. 지금은 진짜 아닌데 굉장히 괜찮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좀 재발견하시면 참 좋겠어요. 네, 이상과 현실의 사이. 네. 네, 더 좁혀가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빛나고 별들도 제자리에 항상 있는 것 같고 바람은 시원해 시원한 바람은 내 맘을 허물고 별은 빛나고 Yeah, why? 바람은 시원해 아버지가 내게 줬던 약속 별은 빛나고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다음 사연 우리 김주음 반사님의 달콤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네, 우리 테니님의 네. 그 컨디션 관계로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고민 제목으로 제목으로 올려주셨고요. 싱싱한 가지분이 주신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 청년 자매입니다. 며칠 후면 26살 되고요. 고등학교 시절 청소년 사역자 강의를 듣다가 25살까지는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도전을 받고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20대 초반까지는 연애에 관심이 없어 선교단체와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열중했던 것 같고요. 26살을 얼마 앞둔 때 이성교제에 관심이 증폭하고 또 그때마다 열심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친분이 있던 간사님께서 연락이 와서 소개팅 해볼 생각이 있냐고 어떤 한 형제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직 약속을 잡지 않은 상태였고 기도해 보라고 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있었던 어느 날 또 다른 친분이 있었던 한 언니가 교회 다니는 한 신실한 형제가 있는데 소개받을 생각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저는 또 얼떨결에 형제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그 형제는 소개받은 그날부터 카톡으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소개팅을 처음 하는 저는 그렇게 급 연락을 하는지도 얼떨떨했지만 일단 소개받기로 했던 거라 그 형제와 연락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와도 약속 시간을 잡기가 힘들어서 연락만 한 지 2주가 되어가고요. 연락하면서 그 형제분은 저에게 어느 정도 호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매일 한 번은 연락을 하고 있어요. 또 간사님이 소개해 주시기로 한 그 형제는 이번 주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름과 간사님이 보내주신 사진으로 얼굴만 알고 있고요. 제가 두 분을 동시에 소개받은 것이 잘못한 것일까요? 제가 실수한 것 같기도 한데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해요. 소개를 받는 일도 저에게 흔한 일이 아니고 처음이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할지 간사님께 조언을 구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했습니다. 소개팅에 관한 조언 듣고 싶습니다. 주변에선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만나면 생각해보라. 이거 다른 사연이 겹쳤어요. 그렇죠? 네. 죄송해요. 소개팅에 관한 조언 듣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런 실수 하실 수 있죠. 네, 만약에 처음부터 두 사람이 꼬였네요. 예. 원래는 안 되죠. 음. 원래는 2명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의도적으로 그러신 게 아니라 너무 당황하고 처음 하는 일이라서 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되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된 이상은 두 건을 잘 처리할 수밖에는 없죠. 근데 지금 이제 한 분은 연락을 하고 있지만 만나는 약속이 잡히지 않은 것이고 한 분은 그동안 연락을 안 했지만 만나기로 한 거예요. 카톡으로 왔다 갔다 했지만 아직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호감이 생길지 안 생길지는 만나봐야 아는 거죠. 어제 이제 두 분을 만나시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어쨌든 예의는 아니지만 또 그분들의 또 신년 초부터 또 얼마나 또 그쵸. 겹쳤다 막 굉장히 우울하실 수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스피드하게 결정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두 분을 어쩔 수 없이 만나시게 될 텐데요. 최대한 그 불편함은 본인이 감수하셔야 하고 어쨌든 두 분을 만나셔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빨리 판단을 해야죠. A 분이냐 B 분이냐를 판단을 해서 최대한 그 상대방이 감정의 손실이나 시간이나 이런 에너지에 대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빠른 결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소개팅 겹치기 힘들죠. 네. 참 그래도 아직 뭐 교제를 정식으로 시작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이거를
그냥 잘 운영을 해야죠.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처음 만나는데 혼선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복잡하긴 할 것 같아요. 네, 세 번은 좀 힘들죠. 이럴 때는 세 번 힘들고요. 네. 한 두 번. 아니면 두 번 만나보고 한 명을 정리하는 거.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한쪽이 확 마음에 들고 한쪽이 마음에 안 들면은 이때는 쉬운데. 세 번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딱 마음이 가는 쪽으로 빨리 결정하고 한쪽에는 정중하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원래는 최소한 세 번을 만나 봐야 되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이 확 마음에 들면 세 번을 만나는 게 의미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이럴 때 뭐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겠죠. 이때는 최대한 상대방이 감정의 손실이 없도록 최대한 상대방의 인생을 빼앗지 않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본인이 간사님도 이런 적 있어요? 소개팅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만나야지 하는데 또 소개팅 들어올 때. 저는 안 했었어요. 그러면. 안 하셨어요? 왜냐면 일단 그럴 에너지가 없었고 그다음에 저는 일단 그것이 양다리의 의미로 다가왔기 때문에 네. 그것은 별로 이렇게 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팅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뭐 그렇게 뭐 인기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 꼭 정말 불경평하게 안 들어올 때는 그렇게 안 들어오다가 들어올 때 꼭 이렇게 두 개, 세 개가 겹쳐서 들어온다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때 이제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다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다 걸쳐놓고 싶은 다 마음이 걸쳐놓고 싶은데요.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그때 이제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실 때는 그토록 간절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네. 구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공급이 막 올 때. 막 올 때는 그때 너무나 이렇게 갑자기 세상적으로 변하죠. 갑자기 네. 욕심이 이렇게 맞아요, 발동해가지고 그 많은 기회들을 해보고 싶은 그런 유혹이 네.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는 그럴 때는 조금 그럴 때야말로 잠잠하게 좀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의 역사를 풀어가시잖아요. 네, 그때 네. 우리가 가장 옳은 선택, 선한 결정들을 그 작은 거 하나에 맞아요. 진실하게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나에게 오는 사람이 사실 우연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네. 배우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네. 한 것 같아요. 네. 신중하게. 일단은 축하드려요. 소개팅 이렇게 네. 들어와서 축하드리고요. 잘 즐기시면서 그중에 한 분 더 나의 가치관과 생각이 네. 맞는 사람에게 선택하시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도 하지만요. 우리의 생각을 또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저런 사람 딱 너무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 생각이 바뀌고 그렇죠. 저게 다가 아니구나. 네. 우리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들 또 세상적인 기준들을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시면서 그 배우자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서의 굉장히 많은 변화를 촉구한다는 거, 그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편에서는 우리의 생각도 변하지 않고 우리의 가치관도 내려놓지 않고 우리 욕심도 내려놓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배우자만 받겠다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가정하는 그런 우리 마음이 저는 조금 바뀌면 훨씬 더 하나님 편에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갈 수 있겠죠. 결국에 연애와 결혼이라는 거는 어떤 한 사람을 딱 받고 어떤 한 사람이 딱 내 인생을 어떻게 해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내적인 여정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굉장히 예민하고 참 그런 세세한 생각들의 변화와 좀 성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구하는 상황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들, 내 마음들, 내 기준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함을 구하는 그런 우리 와우 CCM 청춘 남녀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우리 노래 한 곡 더 듣고 이어갈게요.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받은 사랑만큼 이 사랑입니다.
네, 오늘 새해 연애 상담 김준 간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해 꼭 이렇게 인사드려 가면 네. 집에서 또 친척들이 넌 결혼 안 하냐? 네. 인간 구실은 해야 될 거 아니니? 이 땅에 왜 태어나니? 그런 심한 말까지 전 들어봤거든요. 사람 구실은 해야지 이 말 들어봤거든요. 진짜요? 네. 저 정말 아무 말 안 했잖아요. 정말. 내가 여태까지 내가 뭐 죄진 것도 아니고 잘 살고 대답하고 있는데. 싶지 않은. 네, 저 그냥 대답 안 했어요. 맞아요. 참 이제 또 구정도 또 다가오고 네. 참 연말연시에 가족들의 압박이 맞아요. 참. 그 후로 그다음- 제가 꾸준히 해외 나가잖아요. 아 그래요. 네. 예. 근데 참 그게 한국 사람들한테 약간은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참 그거를 되게 느꼈던 거는 제가 그 저희 민혁이를 임신했을 때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인사말 중에 하나가 둘째는요? 라는 말이었어요. 그때 제가 너무너무 그 질문이 많이 받았었는데 네. 그때 참 느꼈던 건 아직 첫째가 나오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첫째 이제 예정일은 언제예요? 둘째는 언제? 이 말이 맞아요. 굉장히 많이 질문 받았었거든요. 그때 사람들은 굉장히 규정된 삶, 또 굉장히 너와 나과 비슷한 삶에 대해서 되게 그것이 당연해야 한다는 어떤 가정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고 또 한국 사회 안에서는 다르다라는 의미를 받아들이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좀 그래서 저도 이제 싱글일 때 그런 푸시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거를요 그 준비 없이 탁 들으면은 마음이 울컥하거나 그쵸. 화가 나거나 막 슬프거나 막 이래요. 그때 이제 말 못하고 집에 와서 이제 막 속상한 거죠. 내가 그때 그렇게 말했어야 돼. 내가 그거 그렇게 당하고 왔어. 막.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렇게 답안지를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머리에 뜨잖아요. 네. 큰아버지 어떻게 말할 스타일, 할머니 어떻게 말할 스타일, 이모 어떻게 말할 스타일 막 쫙 나오잖아요. 그럼 전 그때 막 마음속으로 답안지를 만들었었어요. 뭐 너 올해도 시집 안 가냐? 헉, 나 1,000만 원만 줘. 시집갈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오, 좋다. 받아칠 답안지를 그 성격 유형별로 만들어가지고요. 마음의 준비를 해가지고 갔었어요. 예. 탁월하네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냥 인사로 던지는 말이고 특별히 그러니까 한국 사회 안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니? 직장 생활은 어떤? 요즘 마음이 뭐가 어렵니? 너는 올 한해 어떤 성장을 할 거니? 이런 질문을 해주는 어른들이 별로 계시진 않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결혼으로 화두로 이제 끊으시는 거 그게 너의 인생에 대한 애정과 관심과 지지다 맞아요. 이런 의미이니까 마음을 상하지 말고요. 약간은 그분들에게 공격성. 저는 그랬어요. 개인적인 그 공격과 이걸 담아서 개인별 맞춤형 답안을 제가 미리 그 답안지 어디서 안 준비해갔어요. 파나요? 포스트잇으로 네. 분류하세요. 포스트잇으로. 그래서 큰 삼촌 이렇게 말할 음. 것임.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라고. 그래서 또 제가 뭐 애기 안 생기냐 뭐 이런 질문 또 정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땐 제가 말했던 답안지는 나 새쌍둥이 낳는데 못 들었어? 이 얘기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아프잖아요. 그럼 왜냐면 내가 지금 인력을 안 되는 거를 그렇죠. 내가 지금 의지로 할 수 없는 거를 갖다 자꾸만 왜 못 하고 그쵸. 있냐 안 하고 있냐 너 계속 이럴 거 너 루저다 막 이러니까 너무 이제 화가 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답안을 만들어가지고 됐죠. 근데 그렇게 말로 쳐내면요 굉장히 좋아요. 현명하네요. 자기 마음을 이렇게 보호하게 그럼요. 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혼자 집에 와서 우시고 또 기도하고 막 이러지 마시고 네, 교회로 막 뛰어가고 막 예, 그런 거 준비하세요. 하지 마시고. 준비. 친척들을 네. 만날 때 어떤 답이 어떤 질문이 어떤 분에게 나올 것이다. 난 이렇게 답을 할 것이다. 네. 몇 번 연습하시고 딱 하시면 조금 더 그날을 유쾌하게 조금은 통쾌하게 뭐떡 보내실 먹다가 수- 체하고 뭐 이런 일은 없잖아요. 혼자 떡국 먹으면서 눈물 참고 막 잡채 막 코로 나오고 막 이런 일은 예, 없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조금 마음을 준비해 가세요. 그래서 네. 자기 마음을 보호하시는 거는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듣는 모든 분들 좀 답안지. 네, 사고 무거운 있어서. 답안. 네. 네, 그리고 한 번씩 꼭 읽는 거 필요해요, 집에서.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대사 연습. 네, 대사. 이 말이 또 꼬여요. 1,000만 원만 주세요. 네. 네, 1,000만 네. 원만 주세요. 막 이렇게. 네. 네, 이런 식으로. 집은 사주실 건가요? 네. 저 토요일날 결혼해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센스 있는 대답. 네, 그래서 몇 대 더 맞을지는 모르지만 네, 그냥- 그래도 대답 안 네. 하고 우는 것보다 삼키는 그쵸. 것보다 저게 저러니까 시집을 못 간다고 또. 막 차라리 그게 나아요. 네. 하겠지만, 예, 그래도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몇 가지 답안 나왔으니까요. 네네.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날 결혼해요? 네. 1,000만 원. 네, 토요일 2시에요. 토요일 결혼해요.
신혼여행 네.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 거예요? 네. 네. 남자만 구하면 돼요. 뭐 이런 이렇게 네, 그렇죠. 네, 유두리 있게. 네. 네, 내가 큰 삼촌 같은 남자만 있으면 어제 시집을 갔죠. 이런 말. 그러면 5만 원 나옵니다. 와. 야, 너 그 옷이라도 하나 좀 보탤래. 작은 아버지 같은 분이 없으니까 시집을 못 가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너무 센스 있다. 네. 네. 그러면요, 예, 구박보단 돈이 나올 겁니다. 네, 돈 버는 답안 몇 가지 적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새해 덕담 한마디 해주시고요. 그래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죠. 참 용기 내시면 좋겠고요. 네. 솔직히 결혼 중요한 문제지만 결혼이 인생에서 모든 것을 보답해주고 네. 또 새로운 인생으로 가는 단 하나의 길은 아니잖아요. 네. 조금 더 여러분의 인생을 폭넓게 넓은 관점에서 생각하시고 결혼이라는 의미를 그 안에서 딱 그냥 맞는 제 위치, 딱 맞는 그만큼의 중요한 것으로 값을 매기시고 그보다 큰 여러분의 인생과 또 본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큰 그림을 용기 있게 가셨으면 좋겠고요. 결혼 하나 때문에 좌절하지는 않으시면서 새해를 시작하시면 좋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새해에도 이렇게 지혜롭고 또 현명한 조언 많이 또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김주영 간사님의 연애 상담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듣고 3부에서 뵐게요.